여러분, 혹시 당뇨는 한 번 걸리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말을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환자분들에게서 이런 고민을 많이 듣습니다. 약 없이 살 수 없다는 불안감, 그리고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이 크실 거예요.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 식사만 바꿔도 혈당이 안정될 수 있는 방법을 따뜻하게 나눠드리려 합니다. 단순한 음식 이야기 같지만 실제 환자분들의 삶을 바꾼 변화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5가지 이야기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낙심하십니다. 약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두려움 너무 크지 않으신가요? 이런 마음 정말 잘 이해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우리 의료 시스템은 환자 수를 줄이는 데 적극적이지 않아요. 또한 병원 진료는 시간이 짧다 보니 구체적인 식단 지침까지 자세히 알려주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혈당 관리는 개인의 몫으로 남게 되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68세 은퇴 버스 기사였던 한도윤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20년 넘게 시내버스를 몰았던 분이에요. 은퇴 후 건강검진에서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한도윤 씨는 매일 오후가 되면 견딜 수 없을 만큼 졸렸고 늘 피곤한 상태였어요. 병원에서는 혈당약을 처방해 주었지만 약을 먹어도 여전히 기운이 없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스스로 평생 약을 끊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 강의에서 들은 간단한 원칙 하나를 실천해 보기로 했어요. 바로 아침 접시의 반은 채소로 나머지 반의 절반은 단백질로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가족들의 격려로 시작했죠. 변화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2주 정도 지나자 오후에 졸린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오전 산책을 할 정도로 기운이 생겼고 2달 만에는 오후 졸림이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혈당 수치가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한도윤 씨는 지금도 이 원칙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분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약도 중요하지만 아침 식사가 하루의 기운을 좌우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바로 아침 식사 구성이 핵심입니다. 단백질과 채소가 충분히 들어가면 약에만 의지하지 않고도 혈당 회복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물론 약을 갑자기 끊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먼저 아침 접시를 사진으로 찍어 비율을 확인해 보세요. 채소가 정말 절반을 차지하는지, 단백질은 충분한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피곤함이나 식후 상태를 간단히 메모로 기록해 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발견할 수 있거든요. 아침은 건너뛰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아침을 거르는 것이 습관이 되신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혹시 아침을 어떻게 먹느냐가 하루 종일 우리 몸의 혈당 곡선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밤새 긴 공복 상태를 유지한 우리 몸은 첫 끼에서 들어오는 음식에 매우 강하게 반응해요. 특히 흰빵이나 죽 같은 빠른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죠. 그러면 몸은 다시 혈당을 떨어뜨리려고 인슐린을 많이 분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당이 다시 급격히 내려가면서 피곤함과 졸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 계셨어요. 74세 전 재봉사였던 윤미선 씨입니다. 그분은 40년 넘게 재봉일을 하셨던 분인데 은퇴 후 당뇨 진단을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소화가 잘 될 거라는 생각으로 매일 아침마다 부드러운 흰죽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아침을 먹고 나면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특히 손떨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중에 졸음이 쏟아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죠. 혈당을 재보면 식후 2시간에 200을 넘나드는 경우가 많았어요. 윤미선 씨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걱정이 컸습니다.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던 중 지역 보건소에서 열린 당뇨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아침 식사 구성의 중요성에 대해 듣게 되었죠. 교육에서 배운 대로 아침 메뉴를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흰죽 대신 달걀 1개와 시금치 나물, 그리고 현미 반 공기로 구성했어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했지만 가족들이 함께 도와주면서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자 아침 식후에 느끼던 극심한 졸음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에는 손떨림 증상이 현저히 개선되었고 한 달이 지나니 오전에 활동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낮잠을 자지 않아도 오후를 버틸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윤미선 씨는 지금도 이 식단을 유지하고 계세요. 그분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음식의 순서와 구성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해답입니다. 첫 끼에 단백질과 섬유소를 충분히 넣는 것이 하루 혈당을 완만하게 만드는 비밀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실천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아침 식사를 마친 직후 10분 정도 집 주변을 가볍게 걸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더욱 완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10일 동안 채소부터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는 실험을 해보시길 권해요. 몸의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혈당 조절을 위해 특별한 약이나 비싼 건강보조제를 찾아 헤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지인들에게 물어보고 때로는 검증되지 않은 제품에 큰 돈을 쓰기도 하시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혹시 해답이 이미 우리 부엌 안에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계피, 사과, 식초, 그리고 귀리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식재료들이지만 혈당 관리에는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먼저 계피는 인슐린의 작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과, 식초는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서 혈당 급상승을 막아주고요. 귀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은 혈당 상승을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섭취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식재료라도 방법을 잘못 알고 먹으면 효과를 못 보거나 오히려 해로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계피를 너무 많이 먹으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사과 식초를 원액 그대로 마시면 위벽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이런 원리를 제대로 활용한 분이 계세요. 66세 은퇴 목수였던 최성국 씨입니다. 그분은 30년 넘게 건축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인데 은퇴 후 정기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약을 먹기 시작했지만 식후에 느끼는 더부룩함과 새벽에 느끼는 갈증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최성국 씨는 평소 손재주가 좋으셔서 뭐든 직접 만드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건강한 식단도 스스로 연구해보고 싶다고 하셨죠. 그래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다가 이 세 가지 보물 식재료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아침 식단부터 바꿔보기로 했어요. 매일 아침마다 롤드오트 50g에 블루베리 한 줌과 계피가루 반 티스푼을 뿌려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사과 식초 1큰술을 물 200ml에 희석해서 함께 마셨어요. 처음에는 식초의 신맛 때문에 적응이 어려웠지만 점차 익숙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천 초기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최성국 씨는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2주 정도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 식사 후에 느끼던 답답함이 줄어들었고 오전 중에 느끼던 급격한 배고픔도 덜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 확실한 변화를 경험했어요. 식후 혈당을 측정해보니 예전보다 급격히 오르지 않더라고요. 또한 새벽에 목이 마르거나 화장실에 가는 횟수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2달 후에는 식후 더부룩함이 거의 사라졌고 새벽 갈증도 완전히 해결되었어요. 최성국 씨가 특히 만족해 하시는 부분은 이 모든 변화가 특별한 약이나 보조제 없이 일어났다는 점이었어요. 부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에 스스로도 놀라워하셨습니다. 지금도 최성국 씨는 이 아침 루틴을 유지하고 계세요. 그분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건강한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복잡하고 비싼 방법을 찾을 필요 없이 가까운 곳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아침마다 계피, 사과, 식초, 귀리를 곁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혈당 안정의 보물 열쇠가 되는 거예요. 실천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먼저 아침 보물 세트를 식탁에 고정으로 배치해 보세요. 계피가루, 희석한 사과, 식초, 그리고 귀리를 항상 같은 자리에 둬서 놓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또한 오버나이트 오트를 미리 준비해두면 바쁜 아침에도 놓치지 않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하는 고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먹을까 하는 방법이에요. 같은 음식이라도 어떤 원칙을 지키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똑같이 밥을 먹었는데 어떤 날은 졸리고 어떤 날은 괜찮은 경우 말이에요.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식사 방법에 있습니다. 단백질의 비중을 높이고 음식을 먹는 순서를 지키고 전날 지은 밥을 식혀서 먹는 작은 습관들이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바꿔주는 거예요. 또한 산미가 있는 식초나 레몬즙을 곁들이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런 원칙들을 실제로 적용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부부가 계세요. 70세 전 우체국 직원이었던 홍세란 씨와 73세 전기기사 은퇴자인 배정도 씨 부부입니다. 이분들은 부부가 함께 당뇨 진단을 받으셔서 더욱 절실하게 식단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셨어요. 홍세란 씨는 30년 넘게 우체국에서 근무하시면서 항상 바쁜 일상을 보내셨어요. 은퇴 후에도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셨지만 혈당 관리는 쉽지 않았습니다. 배정도 씨 역시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하시면서 불규칙한 식사에 익숙해져 있었죠. 두 분 모두 혈당약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오후가 되면 찾아오는 간식에 대한 강한 욕구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어요. 그러던 중 지역 보건소에서 열린 당뇨 부부 교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황금 식단 5원칙에 대해 자세히 배우게 되었죠. 처음에는 복잡해 보였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로 적용한 것은 전날 밥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현미와 귀리를 섞어서 밥을 지은 다음 100g씩 소분해서 냉장고에 보관했어요. 이렇게 식힌 밥은 전분의 구조가 바뀌어서 혈당 상승을 더욱 완만하게 만들어준다고 배웠거든요. 두 번째는 식사 순서였습니다. 아침상에 항상 식초로 무친 무나 오이를 준비해서 가장 먼저 먹었어요. 그 다음에는 달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 반찬을 먹고 마지막에 현미밥을 조금만 먹는 순서로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부부가 함께하니까 서로 격려가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단백질 비중을 높이는 것이었어요.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 정도의 단백질 반찬을 꼭 포함시켰습니다. 달걀, 두부, 생선, 닭가슴살 등을 번갈아가며 준비했죠. 네 번째는 규칙적인 시간에 먹는 것이었고 다섯 번째는 산미를 곁들이는 것이었어요. 레몬즙이나 식초를 항상 식탁에 준비해두고 음식에 조금씩 뿌려서 먹었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어요. 2주 정도 지나자 두 분 모두 아침 식후에 느끼던 피로감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3주 후에는 오전 중에 느끼던 급격한 배고픔이 덜해졌고 한 달이 지나니 점심 준비를 할 때도 여유가 생겼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6주 후에 나타났습니다. 오후에 찾아오던 강한 간식 욕구가 현저히 줄어든 거예요. 예전에는 오후 3시만 되면 달콤한 것이나 과자가 생각났는데 이제는 그런 욕구 자체가 거의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혈당 수치도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고 두 분 다 전반적인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홍세란 씨와 배정도 씨 부부는 지금도 이 5원칙을 꾸준히 실천하고 계세요. 부부가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큰 힘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서로 격려하고 도와가면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 식단 5원칙입니다. 첫 번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두 번째, 채소부터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서로 먹기. 세 번째, 식힌 밥 활용하기. 네 번째,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하기. 다섯 번째, 산미를 곁들여 먹기. 이 5가지만 지켜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천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현미나 귀리밥을 전날 미리 지어서 100g씩 소분해서 보관해 보세요. 그리고 아침상에 식초나 레몬즙 코너를 만들어 두시면 매번 준비하는 번거로움 없이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 거예요. 아침은 잘 지켰는데도 혈당이 들쭉날쭉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분명히 좋은 방법들을 실천하고 계시는데도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럴 때는 체중과 전반적인 식사 습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를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시도하시곤 해요. 갑자기 식사량을 확 줄이거나 아예 굶기도 하고 무리한 운동을 시작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억지스러운 방법들은 오래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를 늘려서 혈당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바로 마인드풀 이팅, 즉 집중해서 먹는 습관입니다. 이 방법은 체중 관리와 혈당 안정에 동시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방법이에요. 음식을 먹을 때 온전히 그 행위에만 집중하면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세심하게 들어보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분이 계세요. 70세 전 어린이집 조리사였던 박연주 씨입니다. 그분은 40년 가까이 아이들을 위한 급식을 준비하는 일을 하셨어요. 늘 다른 사람을 위한 음식을 만들다 보니 정작 본인의 식사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박연주 씨는 은퇴 후 당뇨 진단을 받으시고 나서 식단 관리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익숙해진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식사를 할 때 텔레비전을 보거나 다른 일을 생각하면서 먹는 습관이 있어서 배부른지 배고픈지도 잘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혈당 수치가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자 박연주 씨는 좀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복지관에서 열린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죠. 거기서 마인드풀 이팅에 대해 배우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해보니 생각보다 어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먼저 실천한 것은 식사할 때 텔레비전을 끄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작은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입을 15번 이상 꼭꼭 씹어서 먹는 것이었어요. 초기에는 정말 어색했다고 하세요. 평생 빨리 먹는 습관에 익숙해져 있던 터라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강사님의 조언대로 꾸준히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음식의 맛을 더 섬세하게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배를 채우기 위해 먹었다면 이제는 재료 하나하나의 맛과 향을 음미할 수 있게 되었어요. 2주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적은 양을 먹어도 충분히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게 된 거예요. 한 달이 지나자 체중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억지로 굶거나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체중이 줄기 시작한 거예요. 3개월 후에는 6kg이 줄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녁 식후 혈당의 급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박연주 씨가 특히 만족해 하시는 부분은 이 모든 변화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는 점이에요.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면서 적절한 때에 멈출 수 있게 되었고 음식에 대한 욕구도 훨씬 건강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박연주 씨는 이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고 계세요. 그분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식사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가짐의 변화가 혈당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해답입니다. 천천히 씹고 80% 포만감에서 멈추고 식사에만 집중하는 습관이 장기적인 안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무언가를 참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찾아가는 과정인 셈이죠. 실천 방법도 간단해요. 80% 포만감이 올 때 젓가락을 내려놓고 2분간 깊게 호흡해 보세요. 그러면 몸이 진짜 배부른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또한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을 끄고 음식의 맛과 향에만 집중해 보시길 권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점차 음식을 먹는 즐거움이 커질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 식단을 바꾸는 작은 실천이 혈당 관리의 첫걸음이 됩니다. 병원에서만 해답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우리 식탁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아침 한 끼가 하루 전체의 혈당 곡선을 좌우한다는 것, 그리고 계피, 사과, 식초, 귀리 같은 보물 음식들이 우리 부엌에 이미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황금 식단의 5원칙과 마인드풀 이팅 습관까지 더하면 약에만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은 줄이고 희망은 키우는 길이 바로 우리 식탁 위에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작은 변화 하나를 시작해 보세요. 접시의 절반을 채소로 채우는 것, 천천히 씹어서 먹는 것, 이런 간단한 실천이 평생 혈당 건강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 오늘 이야기해드린 분들이 몸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차근차근 시작해보세요.